자,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국민의힘 이재영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이재영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뭐 첫 주제는 제가 뭘 꺼낼지 짐작하시죠? 인사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여당부터? 예. 대통령에게는 다 계획이 있겠죠? 예.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그 깜짝 놀라는 거는 영어로 따지면 두 가지의 경우가 있잖아요. 서프라이즈가 예. 있고 쇼크가 예. 있고. 근데 이번 인사는 하여튼 대통령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하셨겠지. 예. 그거 외에는 잘 아직까지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예. 아무래도 영어로 표현하면 서프라이즈보단 쇼크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컨센서스 있는 겁니까? 아니면 김 의원님 개인입니까? 뒤에서 얘기해 보면 예.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반응들을 보면 쇼킹한 반응들 있잖아요. 예. 여야 할 것 없이 예. 이 인사에 대해서 할 말씀들이 굉장히 많고 네. 모든 언론이 지금 집중 관심을 받고 있기 네. 때문에 아마 쇼킹 쪽에 가까웠지 않았나 저도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두 분 말씀 네. 맞고요. 그 파격적이죠. 네. 그런데다가 그냥 뭐 과거에 네. 본인의 정책에 반대했던 혹은 뭐 윤석열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의힘 쪽 인사를 불러다가 네. 적당한 자리에 앉힌 게 아니고 네. 이게 이제 신설되는 기획예산처 장관 어떻게 보면은 국가재정과 미래기획의 핵심적인 역할을 예. 하는 부처의 수장으로 앉힌다는 건 대단한 파격인데 예. 때문에 이제 정치적 해석이 여러 가지로 네.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비단 그냥 정책적인 스펙트럼을 넓히는 예. 그러니까 정책적 측면의 외연 확장 혹은 뭐 중도화 예. 그걸 넘어서는 일종의 정치 전략적인 맥락이 네. 좀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사실 좀 많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네. 일종의 이제 자멸의 궤도에 네. 전 들어섰다고 보는데 그걸 더 촉진하면서 네. 보수 정당이 수권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예. 전문성이나 실력으로 영입된 인사들을 저렇게 그 확보함으로써 결국 이쪽은 풀을 넓히고 네. 그리고 저쪽은 더 축소시켜 버리는 네. 그런 일종의 헤게모니 전략이 좀 가동되는 네. 거라고 보고요. 근데 그 전략이 먹히도록 국민의힘이 또 반응을 해줘요. 예. 그 즉시 제명을 제명. 하고 막 발끈해 가지고 파르르 떨고 네. 있는데 그럴 문제인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왜 제도화된 협치를 안 하냐, 자기들하고 상의 안 하고 네. 뭐 그럴 상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는 걸 보면. 그래서 저는 연말에 그냥 뭐 이렇게 세게 말씀을. 그냥 하루 남았는데 좀 덕담도 해주시고 그냥- 그러시죠. 나약한 자의 그런 넋두릿 같은 예. 그렇습니까? 뭐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연말에도 있다. 독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예. 김영남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보수 쪽 인사를 기용한다? 네. 저는 나쁘지 않다고 네.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철학 내지 네. 정책과 정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을 장관으로 기용한다? 네. 그럴 수 있죠. 네.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네. 어떤 정부 내에 그 건강한 긴장 관계 네. 내지는 경쟁 관계를 촉진할 네. 수 있고 뭐 뛰어난 점이 많고 그런 인사는 잘된 인사죠. 네. 근데 그런 걸 떠나서 그런 장점이 뭐 있다고 손치더라도 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건 불과 얼마 전까지 윤석열 네. 탄핵에 반대하고 윤석열 석방을 주장했단 네. 말이에요. 뭐 집회에도 참석하고 네.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어제 이제 후보 지명된 이후에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 올렸던 걸 다 지웠다고는 하던데 그 지운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오늘 해명이 그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 당파 싸움에 몰돼서 내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 근데 그거는 지난 작년에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잘못된 것이고 그게 내란이고 뭐 그거는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죠. 윤석열 탄핵과 뭐 이거에 대해서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고 상식과 몰상식의 문제인데 그렇게 판단력이 없어서 그릇된 판단을 하고 몰상식한 사람이 장관을 해도 되나?
그런 근본적인 의문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이재용 의원님. 뭐 저는 이혜원 최고가 사실 우리 당에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순전히 그냥 이혜원 최고가 지금까지 쌓았던 뭐 전문성 그리고 이혜원 최고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경제 정책 방향성 여기엔 동의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두고 볼 일은 과연 그걸 유지할 것이냐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했을 땐 잘못 이끌어가고 있는 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 거냐 자기 목소리를 낼 거냐 저는 오히려 이런 데 좀 관심이 있는데 뭐 즉각 제명하고 한 건 좀 옹졸하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 비판대로. 저는 그거는 뭐 굳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저야 뭐 가끔씩 우리 당하고 반대된 얘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전 코미디 같긴 했어요. 좀 웃음이 나왔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우리가 헌재 결정문에서도 보면 뭐 당시 야당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배판이나 뭐 곳곳에서 예산 방해하고 안 통과시켜주고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속 계엄의 그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예산처가 생긴 거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 반대해 왔잖아요. 근데 그 첫 예산처 장관을 이혜원 전 최고를 시킨다는 게 전 그거 자체가 그냥 약간 코믹하다고 생각은 했어요. 저게 이제 정책적 시너지로 나타날지 아니면은 그냥 그 장식물 비슷하게 상대 진영 인사 한 명 갖다 앉혀놓고 불협화음만 나는 이런 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혜훈 그 장관 후보자에게 기대하는 건 일종의 레드팀 같은 역할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라면 이 정부가 갖고 있는 확정재정 기조를 정책적으로 더 잘 집행할 전문가 출신은 많아요. 이혜훈 그 후보자는 그런 기조에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반대해 왔던 KDI 출신이고 때문에 본인이 레드팀 역할을 하면서도 그게 이제 정책적 시너지를 내도록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제 얼마나 실질적인 역할을 할지 이거는 뭐 지금 속단하기는 어렵고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청문회 관문을 넘어야 되는데 아까 김용남 의원이 지적했던 내란 동조 행위 이게 오늘 뭐 한마디 사과한 걸로 해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의 국정 운영의 첫 번째 기조라고 하면 내란 청산이에요. 지금 국무총리 산하에 헌정수 TF를 구성해 가지고 공무원 행적들까지 다 조사하고 있는데 아무리 공무원은 아니고 정치인 출신이라지만 윤석열 탄핵반대 집회에 가서 마이크 잡고 윤석열 석방을 외치고 내란 세력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쉽게 그렇게 수용이 되겠는가 여권 지지자들에게. 그에 대해서 대통령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뭐 약간 좀 그 설명하는 듯한 말씀을 했지만 그걸로는 충분히 해소가 안 될 것 같고 본인이 청문회에서 그에 대해서 이제 이 납득할 만한 그런 이제 태도 변화나 좀 진솔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오늘 뭐 기자들 앞에서 했던 몇 마디로는 해소가 안 된다 보고요. 두 번째로는 여전히 이제 다른 문제, 다른 도덕성과 자질 문제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병기 못지않은 갑질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이제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국회의원 시절에 행적이 어땠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도는 걸로 봤을 때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보좌진들, 전직 보좌진들에 의해서 그런 증언이 쏟아진다면 이건 또 다르게 지금 국민 감정선을 건드리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등등의 고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넘어서 임명까지 갈 거다라고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고 확신하기는 어려운 단계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청문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 확신하기 어렵다. 저 부분 어떻게 보세요? 글쎄 청문회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돼도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또 임명되는 시스템이니까 두고 봐야겠죠. 어떠한 문제점이 노출되는지. 근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지금 헌법소 TF가 각 부처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징계 사유나 뭐 이렇게 지적된 공무원 뭐 그게 고위직이든 하위직이든 이혜훈 후보자보다 더 노골적인 징계 사유가 몇이나 나올 수 있을까? 그러면
누구는 징계를 받고 누구는 장관에 임명되면 비교해 봐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결국엔 본인의 징계에 대해서 행정소송 제기하면 법원이 이거 형평성 안 따져볼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러면 헌법소 TF에서 어떤 징계를 할 수 있을까? 뭐 의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혜훈 전 최고 후보자가 어떤 말을 했으면은 이게 먹혔을까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오늘 한 얘기는 대체적으로 앞에 저 두 분의 의원님하고 좀 비슷해요. 뭐냐면 삼선 의원이시잖아요. 그리고 2002년부터 정치를 해오셨으니까 20년 넘는 중진 요직을 맡아왔던 그런 무게감 나가는 정치인이신데 요번에 오늘 했던 이 뭐 실체 파악 못했다 당파성 때문이었다. 당파성에 매몰돼 있었다. 그거는 좀 그 무게감에서 나올 만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초기에 저희도 그 탄핵은 반대했죠. 탄핵에 반대했었던 이유는 아주 간명했습니다. 박근혜 탄핵을 통해서 우리 보수 진영과 당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하나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뭐 하야였어요. 그리고 본인이 물러나겠다고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기억나시겠지만 첫 번째 그 탄핵안이 부결됐을 때도 국민의힘에서는 그거를 내심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부결된 이후에 대통령이 돌변하면서 나는 이걸 지켜야 되겠다고 나가면서 이거 안 되겠네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건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움직임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뭐 예를 들어 뭐 논리적인 솔직함 뭐 아니면 당시의 상황을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당파성 때문이었다 뭐 이런 얘기는 삼선 중진한테 나오는 얘기는 좀 아니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또 세 분 말씀하셨듯이 그 계엄에 대한 입장이나 이거는 쉽게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설득되는지는 청문회를 지켜봐야 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건 청문회를 지켜보고 국민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 분명히 지켜봐야 될 겁니다. 이게 쉽게 설득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두 번째, 만약에 청와대에서 정치적 외연 확장을 위한 어떤 한 수였다. 이렇게 본다면 그건 효과가 있었습니까? 보기에 분명히. 글쎄 정치적 외연 확장을 위한 카드는 더 좋은 카드가 많았을 텐데 왜 이 사람이었나 이런 질문이시죠? 그렇죠. 뭐 많죠. 사실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은데 몇 명 해봤는데 안 한다 그런 거 아닐까요? 글쎄요. 그것도 뭐 충분히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수도 있죠. 아니 그러면 다 안 한다고 하고 마지막에 받은 거예요. 모르죠. 그건 뭐 전혀 알려주겠습니다.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쇼킹한 인사로 판이 흔들리고 있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 판은 흔들었어요. 분명히. 판은 흔들렸죠. 아니 이제 국민의힘의 반응에서 그게 읽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불쾌함과 당혹감, 짜증 이런 짜증이 게 많이 느껴졌어요. 이런 게 국민의힘의 반응에서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당장 지금 이제 판 흔들기 용이라면 지방선거하고 연관지어서 봐야 되는데 지방선거하고 연관지어서 잘 연관이 안 지어져요. 이분이 서울 지역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어떤 그 정치적 그 점유지대가 있는 분이었다면 모르겠는데 그냥 당협위원장이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서초에서 삼선을 했지만 중성동으로 옮겨가지고 과거 강남에서 자기 지역 기반을 잃었어요. 물론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닫혀 있지 않구나. 그 직전에 동대문도 갔어요. 많이 열려 있구나. 그래서 이 생각이 좋습니까? 다른 사람들까지 포용하는 이런 포용력과 통합력을 보이는구나. 이게 이제 중간층한테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서울 선거 같은 데서 유리하죠. 근데 이 정도 효과를 위해서 저런 파격을 감행할까? 꼭 이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보다는 조금 더 거시적인 이런 이제 국민의힘 기반 흔들기. 국민의힘 발밑 그 무너뜨리기라고 보고 그래서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난 대선 때부터 이게 쭉 진행이 돼 왔던 건데 이번처럼 파격적인 건 없었어요. 근데 지금 해수부 장관 얘기 나오고 뭐 총리 얘기 나오고 여러 시리즈들이 나오는데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훨씬 공세적으로 제가 뭐 정보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 시리즈들은 이번이 워낙 파격적이다 보니까 이른바 내피셜 아니겠습니까? 저 정도 하면 이 사람도 가능하고 이 사람도 가능한 거 아니야? 뭐 그런 면도 있죠. 이제 거의 뭐
불가능한 카드는 그러니까요. 없어졌죠. 예,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이 면도 지방선거 때문에 네. 이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아니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수가 그건 그건 아닌 좀 것 같아요. 얕은 것 같아요. 네. 만약 그게 네. 사실이라면.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방선거용이라면 네. 지역 대표성 내지는 일정 부분 영향력이 있는 인사라면 그렇게 해석할 네. 수가 있는데 그런 케이스는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보단 인사 배경에 어떤 스토리가 있을 네. 가능성이 어떤 게 가능했습니까? 뭐 예를 예. 들어서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예. 거절하기 어려운 사람의 추천이라든지 예.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래서요. 뭐 왜냐하면 전혀 제가 인포메이션이 김의원 말씀하시는 없어서. 걸 들어봐도 뭐 어느 정도 인사 추천을 하길래 거절하기 어려워서 그거는 좀 아니 근데 지금 뭐 이제 이런저런 추천 배경에 예. 대해서도 기사들이 좀 예. 나와요. 예.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 아니냐 본인은 아니라 그러고 예. 그리고 정규재 그 한국경제 주필 예. 그분도 아니라 그러고 예. 그래서 뭐 윤여준 예. 지금 민주평통 예. 부의장 뭐 아니냐 근데 예. 그분도 또 아니라 그러고 예. 그래서 그것도 아리송한데 예. 지금 대통령실 그러니까 청와대 쪽의 설명은 예. 애초에 영입 대상 명단에 있었다. 예. 근데 그게 지금 이 자리에 실행된 거일 뿐이다. 예. 애초부터 추천 명단에 있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뭐 오래 주시했을 수 예. 있고 이해운 의원이 지난 이제 탄핵 이후의 행보는 네. 참 어처구니가 없지만 과거에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던 인사입니다. 예. 그리고 바른미래당에 나와서 유승민 네. 의원하고 같이 네. 바른정당을 했었어요. 네. 그때만 해도 합리적 중도 보수로 네. 분류됐던 네. 분이에요. 근데 그 뒤에 이제 계속 떨어지고 이러면서 네. 자리를 못 잡으면서 점점 더 치우친 행적으로 네. 갔는데 아마 그 당시에 어떤 인상을 네. 이재명 대통령에게 남겼던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추정컨대 그럴 수 과거에 있거든요. 과거에 때 토론하고 할 때 그래서 이제 네. 수첩에다 이름 적어놨다가 이제 오랜만에 수첩 들춰봐가지고 네. 발탁했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뭐냐 과거 토론하고 과거 정책을 얘기할 때 이런 부분은 교집합이 꽤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석을 하는 워낙 사람들도 그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실용을 강조하고 이 경계 같은 거를 네. 얼마든지 옮길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배경에 대해서 추정이 가능한데 정확한 걸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관건은 저는 청문회 때 아마 네. 정책적인 질문도 굉장히 예리하게 나올 겁니다. 나오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이 경제에 관한 재정 운영에 네. 관한 철학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것과 이 정부의 철학과 꼭 맞는다고 보기 네. 어려워요. 그러면 본인이 소신을 바꾸고 그냥 정부 따라갈 건지 아니면 본인의 소신을 유지하되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적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어떤 확장성을 어떻게 보일 건지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 텐데요. 이게 뭐냐면 장관직을 지명을 수락한다는 것은 결론이 나면 따르겠다는 신호를 보낸 거 아닌가요 이미? 그건 뭐 합의가 됐다고 봐야죠. 그거는. 윤석열이라는 과거가 있습니다. 잠깐 광고 장관은 듣고 오겠습니다.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요. 그 중에 이제 12.3 계엄에 대한 입장 같은 건 쉽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대통령도 아마 그 부분에 어떤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살아 돌아오면 쓰겠다 뭐 이런 어떤 비슷한 뉘앙스를 남긴 것 같고요. 예. 정책적으로 지금 그런데 정치적 확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국힘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건 맞습니까 내부에? 근데 저는 예. 좀 역설적으로 예. 말씀드리자면 제가 국민의힘의 전략가였다면 예. 전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주의 예. 요번에 인사를 칭찬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제가 만약 민주당의 의원이잖아요. 예. 진짜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쪽지를 보낼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예. 이 정도의 실용주의는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초기라서 힘이 워낙 예. 세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상황이지 예. 지지층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앞으로 4년 반 동안 이제 대한민국 끌고 가는데 가장 중요한 정책적, 철학적, 정치적 이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고 그의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 자리에 예. 이해운 전 최고를 갖다 놓는다는 예. 거는 제가 봐서 나중에 굉장히 큰 혼란이 올 수도 있다 예. 정책적으로. 예.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계엄에 대한 입장이 뭐냐 이거 가지고는 예. 뭐 이렇게 시끄러울 수는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진짜 장관이 됐을 때 이 정책적으로 미스매치가 날 수밖에 없는데 네. 이거를 과연 대통령이 이거 혼자 아닐까요? 해결할 수 있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실의 생각을 좀 추정해 보면요. 추정해 보면 이런 파격을 인용해도 이런 파격을 들여와도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상황을. 얼마 그런 자신감 아닌가요? 그치. 예. 근데 그게 이제 오만이 될 수가 있잖아요. 뭐 네.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예. 부처 장관이 독자적으로 예. 정부 전체 기조에 반하는 뭘 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 의사결정을. 예. 게다가 차관을 누구를 임명할지 잘 보면 돼요. 예. 아주 힘센 실세 예. 차관이 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거 알리바이가 되는 예. 거죠. 장관은. 예. 이제 여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예. 것 같고. 그리고 이해운 지금 장관 후보자 하는 모양새로 봐서는 예. 뭐 자기 소신이고 철학이고 뭐 접고 하자면 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보기에 이제 그런 자신감이 예. 있어서 발탁한 게 아닌가 싶고요. 오히려 문제죠. 그렇게 되면. 예. 그러면 저 사람을 굳이 임명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그 정책적인 면에서 특별히 부협화음이 일어나가지고 예. 정부 내 분란이 되거나 그로 인해서 그건 아닐 지지층이 것이다. 떨어지나 아닐 예. 거고 예.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지지층은 내란이 더 중요해요. 네. 저 사람이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확정재정 기조나 이런 거하고 다른 입장을 갖고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네. 그런 데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란 동조 행위를 했다는 게 가장 네. 결정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대통령이 국무위원회에서 그에 대해서 이제 배경 설명을 한 네. 거예요. 우리가 집권을 했기 때문에 성공적 국정을 운영을 위해서는 이제 빨간 잠바 말고 아니 파란 잠바 말고 빨간 잠바까지 국민통합이라는 목표하에 운동장 넓게 쓰자 네. 이 얘기를 한 건데 저게 얼마나 이제 지지층을 설득할 수 있을까? 거기 더해서 설득이 중요한 거죠. 지금. 거기 더해서 이해운 후보자의 태도입니다. 네. 네. 청문회에서 오늘까지는 제가 보기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네. 생각해요. 이분 일단 너무 만면에 웃음을 가득 띠고 네. 너무 지금 업됐어요. 네. 누가 봐도 업됐다는 게 네. 보이거든요. 좀 겸연쩍은 상황이잖아요. 여러 가지로. 네. 그리고 본인이 사실은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저는 업된 상태로 청문회 갔다가 대판 깨질 수도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사실 혹시 뭐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서. 아니요. 예. 다 계획이 있으시겠죠. 아니 근데 대통령 김 의원님 입장에서는- 말씀이 네. 김 의원님 말씀이 약간의 정곡이 있는 게 국민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지지자들이 다 계획이 있으시겠지. 근데 무슨 계획이지? 이렇게 좀 지켜보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지지자들이.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풀려 나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한 수가 될 수도 있고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고요. 저게 잘 풀려 나가면 역시 계획이 있으셨지 이렇게 되고. 예. 이제 저는 항상 조심해야 네.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앞으로 4년 6개월의 임기가 더 남아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 지지율도 높게 나오기 때문에 센 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이죠. 예. 하지만 예. 전 재작년 말에 예. 총선 전에 예. 국민의힘도 그 당시 용산도 계획이 다 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려요. 계획이 있었죠.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국정 운영이나 현 정부의 그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에 예. 더 위협적인 게 이해운 임명입니까? 아니면 김병기 강선우입니까? 예. 예. 후자 같은 게 훨씬 위협적이에요. 예. 그럼요. 장관 넘어가 볼까요? 장관 한 예. 자리가 뭐가 예. 위협입니까? 예. 그럼 그 얘기로 넘어요. 자, 지금 일단은 원내대표 정리된 거에 대해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당에서는. 예. 늦었지만 다행스럽죠. 네. 사실은 좀 더 빨랐으면 더 좋았겠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다 정리가 됐습니까? 보시기에? 아니 근데 네. 이번에 제기된 의혹은 네. 뭐 물론 직접적인 의혹의 당사자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보다는 강선우 의원이 네. 되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그 녹취록의 내용은 네. 너무 심각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쩌면 네. 김병기 원내대표의 자진 사퇴로 수그러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심각하죠 사실. 예. 지금 가장 드러난 어떤 것 중에 해소가 안 된 의혹은요. 예. 뭐냐면 공간이 간사가 금품설이 강력하게 불거졌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공천이 됐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예. 이 부분의 의혹을 빨리 해소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사실은 공간이 간사라면 예. 그런 뭐 증거와 더불어 예. 이제 제기가 된 거잖아요. 예. 그럼 빨리 당장-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예. 당연히 컷오프 시켰어요. 예. 당연히. 그런데 그걸 인지했다는 게 지금 분명해 보이는데 네. 왜 그 사람이 그냥 공천을 받았을까? 그 부분에 그것도 대한 단수 공천. 예. 그게 이제 밤사이에 일어난 변화인데요. 예. 저게 공천 발표 전날
나눴던 대화가 지금 예. 녹음이 예. 된 겁니다. 예. 거기에 보면 강선우 의원한테 김병기 당시 공관위 간사가 그냥 처벌받겠다고 해라 예. 라는 얘기까지 해요. 예. 그 얘기는 이제 김경이라는 예. 분이 협박을 해오는 것 같으니 예. 그냥 처벌받겠다고 하고 돌려줘라. 예. 이거 내가 당신 절대로 못 예, 도와주고 그렇죠. 신란을 합니다. 어떻게 비난. 해도 예. 이거 내가 묵인이 된다. 단호했어요. 예. 근데 결과는 단수공천이야. 예. 그럼 두 가지 추정 가능하죠. 하나는 봐달라고 하니까 봐주기로 하고 덮은 건지 예. 공관위 간사가. 예. 다른 하나는 공관위 간사 이상의 외력이 작용했든지. 예. 그 이상 달리 설명할 길이 있나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네, 근데 예. 후자라면 더 큰 문제예요. 네. 그러면 이건 이제 조직적인 문제가 됩니다. 예. 당 차원에. 예. 당시에 지도 체제가 뭐였나 봤더니 비대위였어요. 예. 윤호중, 박지원 공동비대위 비대위원장이었고 기동민 전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이었어요. 예. 과연 윤호중, 박지원 비대위 혹은 기동민 서울시당 위원장에서 그런 외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까? 예. 그건 좀 어려워 보여요. 예. 외력이라면 다른 것 같고 예. 그래서 이건 수사밖에는 답이 없어요. 예. 근데 예. 강선우 의원은 지금 이래저래 이제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저기 너무 명징하게 남아 있잖아요. 네. 녹지가요. 김용남 의원은 검사 출신이어서 네. 감이 딱 올 텐데 네. 이 정도면 수사 시작하면 거의 구속 사안이에요. 예. 그렇지 않아요? 예. 뭐 네. 액수도 액수고 예. 어, 돌려줬다는 거죠 지금 본인은. 그것도 불분명합니다. 그거는 약간 그러니까 오늘 그 강선우 의원과 김경 서울시 의원의 해명을 보면 예. 공천과 관련해서 돈을 주거나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돌려줬다는 얘기도 있지 않았나요? 저는 그렇게 기억하는데. 강선우 의원 측은 뭐 돌려줬다고 하는데 돌려줬다는 보좌관은 식으로- 아직 확답이 없고 예, 제가 예. 보고. 예. 그러니까 그 받은 것도 하여튼 공천과 관련해서는 주고받지 않았다는 예. 거라 일단 돈이 오고 간 거는 틀림없는 예. 사실 같고. 보좌관은 그것도 부인하고요 지금. 예, 예. 예. 그러니까 김경 의원도 부인하고 그거는. 그런데 지금 녹취록의 그러니까요. 내용을 보면 예, 예. 그 부인은 신뢰할 만하진 않은 예, 것 같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다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니까 그건 확인해 보면 될 일이에요. 근데 지금 드러난 것 중에 반드시 빨리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이 아까 제가 여쭤본 거. 공간이 간사는 그런 금품 사실을 제보를 받았는데 분명한 그건 본인이 얘기하니까 분명한 제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가만히 있었느냐? 그 부분에 아니, 대해서 예. 강선우 의원이 예. 어찌했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과연 김병기한테만 얘기를 했을까요? 살려달라고? 그거는 모르죠. 예, 모르죠. 예, 예.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예. 아까 이제 번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자가 되든 후자가 되든 예. 강선우 살려준 거잖아요. 예. 결국에는 예. 그렇게 모양새가 나와 버렸습니다. 공천을 주는 바람에 그 시의원한테. 그리고 전자면은 본인 스스로 덮어주려고 했던 후자면 이제 누구한테 이제 뭐 지시를 받던 예. 아니면 의견을 받아서 했던 예. 제가 봤을 때는 강선우 의원이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예. 이게 전날이잖아요. 예. 급박하잖아요. 예. 지금 뭔가 지금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는 저는 김병기 의원한테만 전화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데에다가도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충분한 의심이 되는데요. 글쎄요. 제 추정은 그렇진 않아요. 뭐냐면 추정은 서로 틀릴 수 그렇죠. 있으니까. 정치 경험 없는 한 의원이 가서 큰일 났구나 싶어가지고 간사랑 의논을 한 상황 같이 저는 이해됐거든요. 갔는데 그래서 뭐 그랬는데 거기서 하여튼 엉킨 거예요. 그 아니, 부분에 근데 대한 뭐 해명이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전 뭐 진짜 그거는 반론을 하고 추정이니까 서로. 싶은데 예, 예. 아니 정치 경험이 없다고 해서 1억이란 돈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받았는지 몰랐다가 금방 알았다는 주장 아니에요. 아니 예.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아니에요. 전 전 그 부분은 정치라요. 그건 보좌관이 안 몰래 해보셔서 받을 수 그럴 있을 것 리가 없으니까 같아요. 진짜로. 에이, 불가능한 얘기고요. 불가능해요? 예. 그리고 어쨌든 보좌관이 받았더라도 네. 아는 순간 그거를 갖다 김병기 의원한테 상의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죠. 네. 바로 돌려주고 끝냈어야 네, 되고 그렇습니다. 네가 돌려주고. 그걸로 나 협박해봐야 네. 아마 안 통한다. 돌려주고 빨리 오히려 네가 보좌관 내 질책하고. 보좌관한테 네. 그런 거 줬다면은 넌 공천 탈락 사유다. 네. 이게 정상적 반응이죠. 그렇게 그게 갔어야 정상이죠. 그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그게 아닌 거고 본인이 김경이라는 사람한테 협박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걸 상의하려고 네. 김병기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의원이 같은 의원한테 살려달라는 게 그게 예.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예. 그것도 울면서. 예. 그거는 심각하게 본인이 어쨌든 이 상황에서 압박을 받고 있었다는 예. 거고 저도 그게 가장 의문이에요. 예. 그런데 공천 결과는 왜 그렇게 나왔을까? 그러니까요. 그거예요. 핵심은. 네. 그걸 어떻게 당이 빨리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해소를 해야 그 돼. 설명 안 돼요. 수사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건 수사해야죠. 그 설명 예. 믿을 수도 없어요. 예, 말씀하세요. 아니 예. 수사해야죠. 예, 당연히. 수사해야죠. 예. 그러니까 수사해서 빨리 국민한테 그 전말을 빨리 얘기를 해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이건 당이 예. 우리가 자체 조사했는데 예. 라고 하는 순간 끝납니다. 예. 당이
저희는 이걸 무조건 수사에 빨리 넘기겠습니다. 이래야지만 민주당이 살 길이지. 진짜 아까 말씀하셨죠. 지방선거 앞에 두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한다. 이게 제일 큰 지방선거 악재입니다. 수사를 빨리 해야 될 거예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아까 그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 빨리 국민들한테 그 결과를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지금 민주당의 전반적인 기류가 좀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 이제 얘기가 어제 MBC 보도로 터지기 전도 그랬어요. 얼마 전에 이춘석 그 법사위원장이 보좌관 차명 폰으로 주식하다 걸려가지고 사실상의 탈당 공고를 받아서 바로 탈당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왜 저러고 가만히 있죠? 오늘 윤리위에 넘긴다고 하는데 강선우 의원 윤리감찰에서 저거 답 못 냅니다. 강선우 의원 하는 얘기 다 믿고 이렇습니다 했다가 나중에 수사해서 다 전혀 다른 결과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게 윤리감찰로 해소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강선우 의원이나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냥 있어요. 게다가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윤리감찰도 지시를 안 했대요. 분위기가 왜 이러지? 굉장히 의아한 거예요. 명남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엔 이런 게 쌓이면 그 해결 못할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춘석 의원 건도 사안은 심각하죠. 여기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도 심각한데 이거는 더 심각하죠. 이거는 그거는 일단은 자금의 원천이 아직 드러나지 않는 한 이춘석 의원은 그냥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했다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문제하고 금융실명법 위반 정도지만 이거는 그 뇌물의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당내 윤리감찰단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사실은 어떤 수사기관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든지 당에서 아니면 뭐 수사 의뢰를 하는 적극적인 좀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그 원내대표 누가 가능합니까 지금 보시기에? 모르죠. 그거야 뭐 세상에서 제일 맞추기 어려운 선거가 국회의원들이 유권자인 선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국회의원들만 모여서 물론 민주당은 20% 권리당원 투표 결과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만 80%는 현역 국회의원들만 투표를 하는 거로 반영되잖아요. 근데 현역 국회의원들은 이른바 최악의 유권자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속을 알 수 없는. 원내대표 선거 결과는 하나님도 모른다고 했어요. 아니 근데 낯쓰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아니 이게 지금 잔여 임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었겠죠. 5월 달에. 근데 갑자기 이게 시계가 확 당겨진 데다가 뭐 5개월밖에 안 되네. 그래서요. 근데 되게 중요한 권한 행사를 해요.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대표하고 투톱으로 지방선거 공천을 지휘하는 역할이에요. 물론 공천의 최종 책임은 당대표지만 원내대표 몫이라는 게 있어야 돼. 때문에 굉장히 이 비중이 있는 자리고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통상 이 정도면은 추대하거든요. 근데 추대할 수가 없어요. 지방선거 공천권이 달려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른바 개파들 간에 눈치를 보고 있을 텐데 조만간 가셔야 되겠죠. 뭐. 잠재적 주자들은 아마 내년 5월까지 한 다음에 한 번 더 대단히 드뭅니다만 원내대표 연임 가능성을 보고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죠. 그렇겠죠. 근데 지금 나선다는 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절차는. 아유. 없지 않습니다. 나오겠죠. 그건 내가 정치를 모르는군요. 있군요. 항상. 이틀 전에도 나와요. 그래요. 여당의 원내대표가 국가 의전 서열 한 17위쯤 됩니다. 그건 무조건 있군요. 아무리 상황이 어떻건. 그런가요? 그럼요. 그게요. 당 대표는 야당 당 대표가 좋은데 원내대표는 당연하겠죠, 무조건 여당. 그래도 지금 하도 골치 아픈 상황이라서 혹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